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 리빙TV 유성소 조성수입니다. 오늘은 체리나무 타수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봄철 체리나무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리나무는 아주 민감한 나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체리나무는 우리나라 기후에 별로 맞지 않는 나무여서 열매도 잘 안 열리고 열렸다가도 떨어지고 덜어는 나무가 죽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틈나는 대로 나무의 생특성과 결과 습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체리나무는 키우기 까다로운 나무이긴 하지만 장점도 아주 많은 나무입니다. 먼저 과실 수확이 빨리 이루어져서 6월 달에는 대부분 수확이 가능합니다. 1년의 반이 지나기도 전에 수확이 가능하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인 거죠. 체리나무의 수확이 일찍 이루어지는 만큼 중요한 과원 관리 작업도 이른 봄에 몰려 있습니다. 체리나무에 봄철에 해줘야 할 작업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째는 물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비료주기, 세 번째는 농약 살포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물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 봄 체리나무 관리에 있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봄철 물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과일나무도 꽃이 피는 개화 단계에서 수분 요구량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휴면 단계에서 처음 깨어나 물을 끌어올리고 개화를 하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양분이 소모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리나무는 유독 개화기 수분 요구량이 높습니다. 이때 적절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꽃이 만개할 수 없어서 수정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수정률이 떨어지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겠죠. 그럼 언제 얼마 정도의 물을 줘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주기를 시작할 가장 적절한 시기는 3월 말이 되겠습니다. 순천 기준으로 체리나무의 꽃이 피는 개화 시기가 4월 10일경이 되겠는데요. 이에 앞서 열흘 정도 전에 물주기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꾸준히 주시고 체리를 소화하기 2주 전쯤에서 물 공급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물 주는 시기는 3월 말부터 5월 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간격은 3일에서 4일 정도 간격이 적절할 것 같고요. 주는 양은 충분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텃밭에 있는 체리나무에 물주기를 할 때는 나무당 최하 4바퀴 이상은 물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체리나무는 청근성 나무로 뿌리가 짚으면 가까이 분포하지만 물을 어지간히 줘서는 뿌리에 물이 닿지도 않고 짚으면만 적시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첫해 체리나무를 심은 경우 뿌리가 빨리 활착될 수 있도록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간격으로 꾸준히 물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나무들도 8월 이후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면 물을 종종 주는 게 물론 좋겠죠. 이렇게 물주기를 하면 봄철 냉해 방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봄철에 체리나무에 물주기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시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료 등 개화기 양분 공급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리나무는 처음 나무를 심고 열매가 많이 열릴 때까지는 퇴비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체리나무에 퇴비를 주게 되면 과성장을 해서 오히려 조기 결실하는 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체리나무는 심은 첫 해 잎눈이 발생하고 2년 차에 꽃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차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야 체리나무는 3년 차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년 차에는 열매가 열려도 몇 개 열리지 않고요. 4년 차 내지는 5년 차가 돼야지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 5년 차가 되기까지는 퇴비를 전혀 주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퇴비는 주지 않는 대신에 부족한 양분 공급은 비료로서 보충해주면 되겠습니다. 봄철에 주기 좋은 비료로는 황산가리 비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비료는 개화 결실을 촉진하고 수분 조절 기능을 통해서 냉해 저항성 증대에 기여합니다. 이 비료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관주나 연면시비 형태로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함께 개화로 인해서 나무가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기 쉬울 건데요. 아미노산자를 살포해주면 나무 생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아미노산자가 나와 있어서 구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리나무는 기본적으로 병충해가 그렇게 심한 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일이 커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 방제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병충해 방제는 월동 병해충 방제가 되겠는데요. 기계유제와 석회유황합제, 살포가 되겠습니다. 월동 병해충은 나무의 기생에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병해충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개체수를 확 줄여놔야 됩니다. 초기에 이렇게 월동 병해충 방제를 통해서 개체수를 확 줄여놓으면 생기 동안에 병충해 방제가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기계유제와 황소독 제품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훨씬 용이하게 방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월동 병해충 방제가 끝나면은 생육기 병충해 방제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생육기 병충해 방제는 3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1차 병충해 방제는 개화 직전 꽃이 부풀어 오르는 풍성기 때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농약은 살충제는 필요 없겠고요. 살균제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병충해 방제는 수정 후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차 병충해 방제는 체리가 콩알만 할 때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와 3차 병충해 방제 시에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해서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 때 사용할 수 있는 살균제로는 푸르겐이나 델란, 다이세넴 45가 되겠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시기 발생 가능한 병균으로는 균핵병이나 회생병이라고 부르는 잿빛 무늬병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병균으로는 수지병이나 갈색무늬병, 줄기세균병, 세균성 구멍병, 탄저병 등이 있습니다. 이들 병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체리나무 병충해 관리란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을 하였는데요. 댓글란 상단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2차와 3차 병충해 방제 시에는 살충제도 혼합해서 살포를 해줘야 합니다. 충해로는 노린재료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 같은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트랜스폼이나 스미치온, 비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리나무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해충으로는 응애류, 뽕나무, 깍지벌레, 복숭아, 유리나방, 복숭아 순나방, 나무좀류, 풍뎅이류 등이 있습니다. 이들 해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도 체리나무 병충해 관리란 별도의 영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리나무의 해충을 방지하는 데 크레졸액을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크레졸액을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돈도 적게 들기 때문에 필히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